네, 안녕하세요. 속초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작품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다 준비되셨죠? 예, 필기도구도 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면서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작품만으로 생각하지는 말자.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계속 이어져 오는 문제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서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한번 해보면서 차차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소공 갈래 중편 소설이고 연작 소설이죠. 예, 난소공 자체만으로 보면 단편보다는 조금 긴 중편 소설이고 난소공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집 안에 12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12개 여러분들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메비우스의 띠라는 작품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에필로그로 끝나고요. 여러분들 그 안에 난소공이라는 작품 이번에 배운 겁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다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추천을 한다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메비우스의 띠라는 작품과 맨 마지막에 끝나는 에필로그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을 요즘 우리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풀어놓고 있는 장강명 작가의 산자들이라는 소설집 안에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시험 끝난 다음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할 때 아마 선생님들이 나눠 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그 작품을 읽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12개의 작품이 실려 있기 때문에 연작 소설이고요. 그리고 1970년대의 세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세태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은 우리 난소공이라는 작품 안을 보면은 1, 2,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각각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1부가 여러분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첫째 아들인 영수,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둘째 아들인 영호, 그리고 맨 마지막 3은 막내인 영희의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는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도시 빈민들, 도시에서 가난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궁핍한 삶, 그리고 좌절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작품 오른쪽으로 좀 가볼게요. 따라서 당대의 사회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을 난쟁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성격도 강하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 언젠가요? 네.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였고 공간은 서울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서울에서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이 재개발 붐이 요즘 속초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서울 외지 자본으로 지금 속초에 여기저기 전망 좋은 곳에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 아파트들이 지어진 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지금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속초에서도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니까요. 네,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보면 시점이 굉장히 빈번하게 교차하죠. 시점 교차. 그리고 특히 뒷부분 우리가 읽었던 소설의 뒷부분을 보면 그냥 아무런 표지 없이 아버지와 지섭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나 아니면 영수가 최후의 시장에서 영희의 기타 그리고 본인의 라디오를 샀던 장면이 시점이 그냥 교차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어적 표현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정말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사는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뭔가요? 낙원구 행복동이죠. 그리고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도시 빈민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3번과 5번이 동일한 내용이라서 이거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수업 제시할 때 우화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나요? 이거 우, 의, 적이다. 그리고 상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둘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필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보기만 하세요. 우화적이라는 건 뭡니까? 우화적이라는 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예. 인간의 이야기를 동식물에 빗대어서 교훈을 주는 동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솝우화 많이 읽었죠. 예, 인간에게 성실하게 살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토끼와 거북이에게 비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화적이고요. 우의적이라는 거는 뭘까요? 예, 우의적. 우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거는 좀 필기해 둘까요? 어떤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다. 요거는 좀 필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 왼쪽에 적어도 되고 오른쪽에 적어도 되고 우화적 옆에다가 우화 X하고 우의적 이 작품은 우의적이다 라고 적어 두시고요. 우의적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데 이거 문학적 용어 그리고 영어로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일단 적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네, 이 작품이 그러면 왜 우의적이고 상징적이냐? 바로 도시 빈민, 가장 사회적 약자인 사람을 무엇에다가 비유했나요? 바로 난쟁이에다가 비유했죠. 예,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를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 난쟁이로 비유하고 있죠. 난쟁이를 사회적 약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사회적 약자를 난쟁이에 빗대어 표현한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우의적이고 상징적인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우의적이고 상징적인 기법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시 3번과 5번은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올라가 보면 1970년대에 너무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도시가 팽창되고 시골에서 올라오거나 기존의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재개발로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이런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노동자나 빈민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를 생각하다가 작가가 난쟁이에다 비유한 거죠. 힘없고 소외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삶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많은 난쟁이에다가 비유해서 사회적 약자를 난쟁이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삶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서사구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술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난소공 전체는 1, 2, 3부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이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등장인물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거 학습활동 따로 수업 안 한 반 있죠? 예, 김상철 선생님 반 그리고 선생님 반은 학습활동 따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 정리 프린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특성 2번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활동 1번에 해당되는 지문입니다. 교과서에는 세 사람만 나와 있는데 여긴 다 나와 있네요. 가족들이. 예, 눈으로 한번 쭉쭉 볼게요. 예, 아버지는 절망 끝에 공장 굴뚝위에서 추락하는 전형적인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인물, 그래도 어쨌든 가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물이고요. 영수, 첫째죠. 첫째 아들 영수는 굉장히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인물, 공부도 하고 싶어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방통통신고등학교 다니죠. 우리가 읽지 않은 나소공 소설집 전체의 뒤를 보면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나중에 법정에서 사형 판결까지 받게 되는 노동운동을 했다가 사형 판결까지 받게 되는 그런 비운의 인물입니다. 영호 역시 형처럼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그런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인물입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인물이었다가 온갖 나쁜 일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이런 약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와 대결 의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학습활동 1번이었습니다. 자, 3번 굉장히 중요한데요. 3번은
이거는 학습활동 2번이죠. 네, 교과서 학습활동 2번입니다. 표시해놓고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 교과서 학습활동 따로 보지 말고 이 작품 정리 프린트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지명을 만들었는데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결코 낙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무허가 판자촌인데 따라서 행복과 거리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 일종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반어적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이런 반어적 지명을 지었는가? 바로 현실과 반대되는 이런 지명을 통해서 이 난쟁이 계층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어적 표현을 쓰는 이유, 특히 이 작품에서 반어적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현실과 반대되는 지명을 통해서 이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요거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소재의 상징적 의미. 자, 왼쪽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셨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학습활동에. 자, 오른쪽 볼게요. 무력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빈민계층과 약자에게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것. 뭘까요? 바로 난쟁이였죠. 아버지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난쟁이로 나와 있습니다. 작품에는. 그리고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 제목이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나오고 지섭이 아버지에게 읽어보라고 해서 아버지가 읽어보는 책인데요.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 결코 근래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여러 문제점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제목이죠. 바로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이 끊어진 기타줄은 기타줄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뭘 상징할까요?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던 이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던 영희를 상징하는 거 하나 더 있었죠. 바로 펜지꽃이었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펜지꽃,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던 영희를 상징하는데 줄이 끊어진 기타줄은 바로 꿈과 희망이 좌절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갈등, 계층과 계층 사이의 갈등. 이 작품은 빈부의 대립구조, 가진 자, 부유층과 못 가진 자의 갈등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설에서 갈등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개인과 개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많죠. 소설에서는 보통. 그리고 개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사회적 구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걸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작품이 이 개인과 사회의 갈등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필기해 둘까요? 소설의 갈등 구조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 있을까요? 개인과 운명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 개인과 사회 전형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필기됐나요? 그래서 난쟁이 가족의 가난의 원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갈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제목의 의미 한번 볼게요. 난장이는 아까도 얘기했죠. 육체적 결핍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소외된 약자를 상징하고 자, 아버지가 우리가 읽는 부분엔 안 나와 있지만 쇠공을 쏘아 올립니다. 바로 달나라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달나라는 어떤 세계라고 했나요? 이상세계. 이 현재의 모순이 해결된 이상세계에 다가가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공을 쏘아 올린 난장이는 추락해서 결국 공장 굴뚝에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작은 공은 아버지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목의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은 꿈과 이상을 쏘아 올리지만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해서 제목을 통해
예, 이 사회적 약자들의 꿈이 현실에서 좌절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활동 옆에 공사장 끝에라는 이시영 시인의 시가 있었는데 역시 두 작품 모두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도시 빈민들의 현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난소공은 난쟁이 가족의 이야기고요. 공사장 끝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루핑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자녀들을 밤에 이불을 덮어놓고 있는데 바깥에서 철거반 인부들이 서로 얘기를 하죠. 아, 이제 그만 기다리자. 이제 철거하자. 아니야,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 대화가 다 들리는 상황 속에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는, 그래서 바깥에 칠흑 같은 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던 시였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도시 빈민들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예. 선생님, 이쯤에서 한번 잠깐 우리 사회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속초에 롯데캐슬도 들어오고 뭐 미소지움 해서 여러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들어온 데도 있지만 기존의 사람들이 살던 땅을 매입해서 지금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70대, 80대 할머니들이신 경우가 노인분들인 경우가 많죠. 예, 그분들 평생 마당 있는 집에서 그냥 텃밭 가꾸면서 사셨을 텐데 갑자기 이제 재개발되면서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970년대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어떤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공장에서 다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지만 결국에 좌절됩니다. 요즘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어디 뉴스 혹시 보신 분들은 혹시 예, 라는 뉴스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네.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던 비정규직 김군이 비참하게 죽은 지 5주기 되던 날이었죠, 어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노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구의역 김군 5주기였고 그다음에 김용균 청년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또 가장 최근에 이선호라고 하는 청년이 평택항에서 철근에 깔려서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난소공이 나왔던 건 1970년대인데 그 이후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게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소설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선생님이 어제 구의역 김군 5주기 기사를 보다가 되게 의미 있는 댓글을 발견했어요. 예, 최근에 손정민 군의 죽음에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절반만 이들의 산업재해로 죽는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가지게 된다면 산업재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참 의미 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왜 남양유업에서 안 좋은 사태가 많이 일어나니까 소비자들이 소비권으로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남양유업이 정신 차리게 만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 사회가 아직
굉장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청년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회 구조다라는 거. 이런 산업재해를 무시하고 일을 시키는 기업들은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기사에 댓글을 단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만큼 변하는 것 같아요. 만약 노예제도가 아직 유지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유지됐겠죠. 여자들이 어디 감히 학교를 다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여자들은 아직 학교에 못 다닐 겁니다. 예. 선생님 생각에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만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이런 걸 관심 가진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예, 바뀝니다. 그런 것에 많이 동참하고 옳지 않은 것에 목소리를 내면 세상은 결국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필기 아나분야 선생님이 얘기해 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활동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활동지 철거개고장. 자, 가족들의 집이 철거된다라는 알림장이었죠. 예, 철거개고장이 나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을 나타내나요? 예, 바로 적어 볼게요. 선생님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적으세요. 예,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 처해 있다라는 게 드러나죠. 철거 계곡장. 네, 그리고 보리밥, 까만 된장, 시든 고추, 조린 감자 어머니가 식사하시던 것이죠. 예, 이게 뭘 드러내고 있나요? 이들이 굉장히 궁핍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2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 이 작품에서 작가가 왜 공간적 배경을 낙원구 행복동으로 지었을까요? 가장 불행한 곳인데 맞죠? 현실과 대조되는 명칭을 붙여서 단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도 같이 쓰세요. 예.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난쟁이 가족으로 대표되는 어떤 계층? 예, 소외 계층의 어떤 삶? 네,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뭐 하기 위해서이다? 예, 강조하기. 네, 선생님은 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깔끔하게 잘 쓰실 수 있죠. 글씨 작게. 예. 현실과 대조되는 명칭을 붙여서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난쟁이 가족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의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네, 못 쓴 사람은 나중에 영상 보면서 다시 쓰고 앞에 답 다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난쟁이가 가진 상징적 의미, 예, 사회적으로도 볼 수 있고 크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강자에게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4번은 교과서 학습활동 3번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죠. 학습활동 3번. 예, 4번 볼게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1만 년 후의 세계 그리고 줄 끊어진 기타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거 아까 했죠. 예,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네, 적으세요. 네. 조세희 작가가 적어도 50년 아픔 맞췄네요. 예. 1970년대 소설이 거의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모순은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1만 년 후의 세계는 좀 심하네요. 예. 분명히 이 문제점은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핀란드는 30대 중반이 수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주요 내각의 장관들도 다 여성 장관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싶은 만큼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줄 끊어진 기타는 어떤 뜻이었나요? 네.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던 영희의 뭐가 좌절됐다? 네, 꿈과 희망이 좌절된 것을 암시한다. 네, 마지막 5번입니다. 아버지는 달나라를 향해서 종이 비행기와 새 공을 쏘고 작품 읽어보면 알겠지만 달나라 천문대에서 일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예, 그럼 이 작품에서 달나라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현실의 이런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해결된 이상세계겠죠. 즉 지금 현실에는 없는 네, 이상세계를 상징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작품 정리해 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험을 위해서도 공부하지만 우리 이 작품 읽으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은 무엇일까?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게 바로 난소공을 공부하는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소단원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소단원 평가 문제 풀어서 올리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